다음 뉴스를 또 보도록 하죠. 자이온 팬님, 아이고 형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제가 어느 지역이 얼마가 좋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큰 그림만 전해드리도록 하죠. 중앙은행이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 입장이 좀 바뀌었죠. 스탠스가 바뀌면서 이걸 감안해서 부동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서 NAB 부동산 전망이 나왔습니다. NAB가 발표한 부동산 전망을 실었는데요.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2023년 시드니 멜번 11% 떨어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 NAB에서 레지덴셜 마켓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어요. 거기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조정 시기 전망을 2022년 하반기로 조금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NAB가 원래는 조금 멀리 봤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를 2022년 하반기로 조금 당긴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2022년 초에 오른 부동산 가격은 연말로 가면서 오른 만큼 떨어져서 가격 변동이 연초와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아니고 가격이 올랐다가 오른 만큼 연말을 넣어가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는 옆으로 이제 가격이 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패턴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시드니와 멜번이 심하고 브리스베인하고 아들레이드는 조금 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은 무질서하게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엉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그 이유로는 노동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고 사람 목구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자율이 올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것을 들어서 그렇게 확 무너지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도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갖다 쓰기는 그렇고 제가 거기 있는 수치를 가지고 도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스가 NAB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 있는 수치를 갖고 와서 도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가격 변동률인데요. 그죠? 이건 2020년하고 21년도에 있는 주택 가격 변동 사항을 도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2020년도에는 뭐 한 2.7%, 아들레이드가 5.9, 호바트가 6.1, 한 요 정도 수준이었고 퍼스 7.3 이랬는데 시드니와 멜번은 시드니 2.7, 멜번은 마이너스 1.3이에요. 요 락다운 요런 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2021년이 되면 상황이 바뀌죠. 시드니는 25%, 멜버른이 15.1%, 캔버라가 21%, 심지어 호바트는 28%가 올랐다는 거죠. 21년도에. 그러면 22년도 전망을 한번 보죠. 자, 22년도 전망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죠? 시드니가 한 1.9, 멜버른이 1.2, 캔버라가 2.7, 퍼스가 1.2, 그리고 브리스베인이 4.2로 상당히 높고요. 브리스베인이 잘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레이드가 3.5, 호바트가 4.5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도표는 보시면 2023년 전망입니다. 2023년 전망을 보면 시드니와 멜버른은 똑같이 11.4%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캔버라가 마이너스 9.3, 퍼스가 마이너스 8.1, 브리스베인이 마이너스 6.4, 아들레이드가 마이너스 5.8, 호바트가 마이너스 1.4로 가장 적게 떨어지는데요. 자, 요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망을 했을 때 전망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자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가 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드니 부동산이 하루에 $1,000가 올랐다고 할 정도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24.5%가 상승해서 2021년을 마감합니다. 한 해 24.5%.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AB는 가격이 너무 올라간 이게 바로 그 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가 그 주식시장을 보면 그렇던데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잖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정 국면이 오죠. 이 올라간 가격 때문에 더 못 올라가고 갑자기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뭐 이렇게 실현한다 그러죠. 이익을 실현하면서 팔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 24%가 오르는 거 이 자체가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번에 발표하기 전에 이미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된 코어로직 1월 주택가격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상승 둔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월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1.1%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 1.1%밖에 상승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주요 대도시의 상승 둔화가 뚜렷한데요. 시드니는 0.6%, 멜버른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통상 부동산 가격은 이자율의 변화에 뒤처져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비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얻다 보니까 그러니까 빚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자율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보다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조금 오른다 손 치더라도 돈을 빌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예상보다 빠르게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커먼웰스 뱅크도 이런 월별 상승률을 보고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치를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BA는 이전에는 올해 7% 상승하고 2023년도에는 10% 하락한다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 은행이 작년 말에 고정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1일에 아프라가 대출 시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높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은행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정리해냈던 이 도표인데요. 뭐 조금 허술하긴 합니다만은 대충 이런데 너무 오른 주택 가격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2023년에는 약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지금 아래쪽 부분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시중은행, 아프라, 중앙은행, 미쿡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은 요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수요자도 있고요. 공급도 있고 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역할은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된 거죠. 모르죠. 내부적으로는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부동산 가격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를 한번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하면 좀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뉴스도 있고 이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지금까지 그 전망 발표에서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죠? 이게 그리고 NAB는 그렇게 보고 있군. 오케이, 10% 됐어. 그러면 다음에 딴 뉴스를 보실 때는 이거는 공급 쪽 문제인가? 수요 딴 문제인가? 아니면 정부 정책 문제인가?를 보시고 거기다가 지금 NAB의 전망에다가 그런 요소를 하나 더 얹는 거죠. 이렇게 얹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전망을 하시면 조금 정확한 전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상승이나 하락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여기 다음 뉴스도 살짝 부동산하고 관련된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뉴스하고 관련이 살짝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하지만 호주는 여전히 유학생이 고프다. 뭐 이런 기사죠. 유학생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락다운이 되면서 호주에 있던 유학생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교민 사회에서 남아있는 유학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까지 있었죠. 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유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렇게 유학생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가 작년 11월부터 국경을 조금씩 오픈하면서 유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만 한 7천여 명의 유학생이 호주에 다시 입국을 했고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만 6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학생 비자 신청 건수도 상당히 높아져서 2021년 말부터 접수된 신청이 5만 건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그죠? 자, 여기에 호주 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입국을 기다리는 학생 수가 1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40만 명이던 유학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자, 호주의 교육 산업 분야에서는 교육 산업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교육 산업 분야 규모가 2019년 40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약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자, 산업계에서는 호주 대학과 그리고 경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 규모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한국 유학생 한 명하고 인터뷰하는 게 실렸는데요. 호주에 돌아와서 기쁘다. 하지만 국경 개방이 늦어지면서 캐나다, 미국, 유럽으로 옮겨간 학생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호주에 대한 평판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에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호주 유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 들어왔는데 서부 호주는 못 가.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는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주 정부에서는 또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핀다든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유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민 장관 알렉스 호크 의원은 잘 되고 있다. 유학생과 워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국경이 일부 오픈되면서 28,000명의 워홀러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민 장관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회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교육 산업계의 규모가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관건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한가인데요. 글쎄요, 그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들이 얼마나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중국 학생을 대체해서 다른 국가 유학생이 더 들어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숫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자, 11월부터 5만 6천 명이 들어왔고 13만 명이 대기 중이고 2만 8천 명의 워홀러가 비자 승인을 받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약 한 22만 명, 그죠? 13만 명에다가 약 21만 5천이나 2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집을 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도 부동산하고 연결해보면 여기 기사에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앞에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수요자 단에서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인원들은 집 살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22만 명이 들어오는데도 뭐 유학생이 집을 사겠어요? 사도 또 몇 명이나 사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요즘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을 살아라고 사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대부분 워홀러가 집을 사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만 명이 들어오지만 집 살 사람은 없다. 근데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죠? 아파트 렌트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뉴스를 부동산하고 한번 끌어다 붙여봤는데요. 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22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사면 잘 나가겠군.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제 주택은 한물 갖고 이제 너무 비싸고 아파트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투자자들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겠다. 뭐 기사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줍줍 하면 좋지 않겠나.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학생하고 부동산을 한번 붙여보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